저는 도원심리상담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고미송입니다. 네, 도원심리상담센터는 부산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문가 8명하고 그리고 행정실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심리상담센터에서는 영유아 놀이치료,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그리고 성인, 가족, 부부, 그리고 노인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부터 기업 상담 해가지고 각종 기업체나 이런 쪽에 상담도 하고 있고, 집단 상담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도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부산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센터하고도 MOU를 맺어서 그분들에 대한 개인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이런 것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이제 후원을 하고 그리고 봉사도가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업체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되게 그걸 다니면서 뭔가 좀 자극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계기로 이제 다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렇게 해서 심리상담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한테는 그런 한때의 그런 봉사가 저한테 직업의 어떤 그 좋아하는 직업을 찾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원이라는 뜻은 어떤 아는 분께 이제 이름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일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 이제 도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조금만 더 화평하고 이렇게 온화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화평한 길로 잘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누구나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깨하고, 그리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도원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 명의 그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제 본연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 항상 한 90점 정도를 유지하려고 더할 때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수를 조금 높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직업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에 제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중도로 본다면 이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좀 다르기도 한데요. 제가 한 15년,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병행할 때도 있었고, 상담하고 또 다른 일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대상들이 떠오르는데요. 이제 실례로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아침에 내려와서 길을 걷는데 많은 수많은 그 가게들이 있고 마주치는 그런 상인들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대체적으로 이 모든 그 대상의 사람들, 대상도 그렇고 직업군도 그렇고 많이 다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는 예전에는 5, 60대 분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거나 이러면 상담을 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최근에 제가 한 2, 3년 사이에는 80대 분, 70대 분들이 와가지고 진로 상담을 하러 왔다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상담의 내용에 들어가면 이분이 이제 삶의 과정에 지금 앞으로 자기가 지금 살아나가는 이런 동안에 남은 생에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상담하러 왔는데, 그래도 70대, 80대 분들이 진로 상담을 하러 온 그런 케이스들과, 그리고 또 정말로 수많은 그
상담 기관을 찾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힘들게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몇 분 떠오르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저를 만나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중심에서 잘 이렇게 살아나가시면서 몇 년 뒤에 또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아이, 청소년기에 되게 이제 힘들게 아이가 사춘기를 너무 힘들게 치르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를 상담한 지가 한 1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벌써 이미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메일로 몇 년 전에 편지가 와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다 자라있다 이런 걸 알려오신 거라든지, 그리고 간혹 이제 같은 부산 안에 있으니까 예전에 상담했던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뭐 힘든 어려움 이외에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분 한 분 한 분이 사실 되게 만남 반갑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았습니다. 네. 최근에 트렌드, 그리고 저희가 요즘 한 3년 전부터 청년 상담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굳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든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든 이런 걸 할 때 어떤 우리가 특정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자기도 잘 모르는 자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들, 자기 이해, 자기 탐색 이런 부분에 많이들 상담을 오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또 심리검사, 예전에는 심리검사를 많이 포커스를 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자신에 대한 또 객관적인 지표로도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주사검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자기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으로도 한 번씩 있다고 믿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의사소통, 관계 향상 이런 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의도 있고, 또는 그런 집단들을 열었을 때 좀 인기도 관심도 이런 게 훨씬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 또 석사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실 때 학교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학생 상담센터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수련 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졸업하고도 이게 학부든 석사든, 또 어떤 분들은 박사를 졸업하고도 상담할 때 상당히 경직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진로 문제다, 아니면 스트레스 문제다, 혹은 어떤 우울감의 문제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실상은 많은 것들이 특정 영역이 아니고 많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은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담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모호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제 슈퍼비전이나 이런 거 받으실 때 보면 사실 어떻게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그 시간을 일단 시간에 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한 고민이긴 하지만 어떤 상담에서 내담자를 대하는 자체가 아마 상당히 경험되지 않아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힘들고, 이론적인 거는 당연히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 이론들이 다시 살펴봐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또 맞는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특정 이론이 다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 간에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복합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평소에 저는 이제 예비쌤들 오시면 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상담 수련들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되게 조금 그런 것들이 꾸준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과정이 사실 모두 다 밑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다 이러면 이론적으로 무당됐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면
상당히 내담자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자꾸 끌고 가고 있는 상담을 해서 조금 지지에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상담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왠지 포커싱이 안 됐거나 실패하는 느낌도 경험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상별로 영역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좀 그런 연습 삼아서 그런 봉사들 미리 조금 다양한 대상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론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내담자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상담이 임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와닿는 건 피드백이고요. 내담자들이 남기는 피드백,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오랜 내담자도 있겠지만 또 와서 자기가 지난 상담 이후에 경험한 바들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오랜 내담자들인데 다시 찾거나 혹시 안부를 전하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이 뭐 달라져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심리적인 어떤 건강검진한다. 자기 심리 상태가 괜찮은지, 뭐 연애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자기의 의견과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금 상충될 때 자기 얘기를 요즘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사람 간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내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가 조금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상담을 전공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공부도 너무 많고, 그죠? 너무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정말 우리 이제 전공자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돈도 많이 든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교육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물론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 그런 거를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물론 공부할 때부터 자기가 조금 더 관심 가는 분야, 이제 학부 때부터도 그렇죠, 관심 가는 분야, 조금은 더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를 조금 포커스를 두고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격과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과정을 챙기면서, 자격과정 챙기는데 다양한 영역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제 당연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너무 무수한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어 하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공부, 어떤 대상이든 아니면 어떤 상담의 어떤 방식들이든 뭐 이런 부분에서 맞춰보고,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더 시간과 과정을 좀 투자를 해서 심화 과정까지 해서 간다면, 결국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처음부터 이제 여러 영역에서 다방면에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모든 수많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오히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전공,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정을 챙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관심 가거나 어떤 그런 뭐 논문 사례집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아니면 최근의 이슈들이나 뭐 이런 걸 살펴보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후배들이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요소들, 오히려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담이 어느 과정 동안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또 상담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학부 과정이나 혹은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좀 그런 요소를 좀 챙겨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영역에 조금 깊이 있게 좀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